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신정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면 아마 1월 중순 또는 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제가 매일매일 그날 녹화한 것을 방영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시간에 짬을 내 가지고 두세 편 정도,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세 편, 어떤 경우는 한 대여섯 편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필이 받아 가지고서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럴 때는 한 번에 막 한 네다섯 편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이 쌓여 가지고 매일매일 그날 올리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매일 하루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국은 국민의 그 수준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정해지고 방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뭐 탓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탄핵파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고 탄핵을 잘못된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만한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고 조금 와닿지 않는 글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글도 약간 혼합되어 있는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것을 보면은 실하면은 서모,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실이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허하면은 정성이다. 도대체 이 허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대체 뭐가 실하다는 거고 뭐가 허하다는 걸까? 제가 계속해서 금교율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상한론과 금교율학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허실은 사람의 정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병세의 경중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말이다 이런 거죠. 서모하고 정성이다. 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정성 뭐냐?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직시 선모하고 직시 선모하고 직시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앞을 바라본다 이런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열에 의해 가지고서 소위 말해 요즘에는 이제 중추신경 같은 경우겠죠. 옛날 사람은 이제 심장에 열이 이제 침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했죠. 정신이 약간 혼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참 여러분 이 관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서머 일종의 헛소리죠. 시름소리 내고 열병을 앓게 되면 사람이 끙끙 앓게 되고 어떤 헛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호흡곤란과 여기서 많은 흉만이죠. 호흡곤란과 흉만이 있는 경우는 죽고 할의하는 사람은 또한 죽는다.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도 또한 죽는다. 조문은 뭐 단순하죠. 자, 서머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서머가 정성보다 더 실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옳지만 이런 소리죠. 그런데 사기가 실하면은 서머하고 사람의 정기가 약해지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이죠. 의존건감이라든가 역대의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기가 실하면은 서머하고, 요거는 서머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기를 가지고서 근거로 해서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허, 여기서 정기가 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분법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허하면 정기가 허하면은 정성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죠? 무식 중에 보를 해야 된다잖아요. 보. 실하면 어떻게 되죠? 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이 글을 보고서 느껴지는 것은 허즉 정성이니까 정성,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는 보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문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소위 말해서 조문에 제가 허와 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억지로 보충해 준 말이다. 그것을 참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자는 알고 보면 조율입니다. 또 내실입니다. 내실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조문에. 위가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것으로서 이것은 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하할 수 있는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직시 서모의 천만은 대부분이 위중이 건조해가지고 이게 바로 내실이죠. 위중이 건조해서 흉부로 압박하는 반응이다. 여러분 조율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천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조의승계탕이라든가 대승계탕의 복만이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은 뭐냐? 정말로 항상 병근을 봐야 된다. 병증을 보는 게 아니죠. 자, 직시와 서머, 천만은 어떻게 보면은 병증이죠. 병증인데 병근은 따로 있다는 거죠. 병근은. 그래서 중과 하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병증은 여기에 있지만 병근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조문에서는. 자, 서머는 도대체 뭐냐? 위중의 실열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장이 열의 울모가 되어가지고서 여기는 원래는 소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말이 다 통합니다. 심이 이것으로 해서 위의 실열로 인해서 심장이 열에 엇박받는다. 압박을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압박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이 힘을 옛날 사람들은 뇌라는 말을 쓰질 않았잖아요. 뇌가. 근데 요즘에는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열에 의해 가지고 열이 고열이 발생되어지면은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까지 여러분 열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예요. 심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보면은 꼭 심장은 아니죠. 뇌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 전서부터 쓰여지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쓴 겁니다. 심장이 열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서 망령되이 무엇인가 보고서 말을 한다. 헛것을 보는 거죠. 망령되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의 정의인데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땀을 흘리고 나서 병인이 그 본래의 자기 음성을 잃어버리고서 거듭거듭 말을 하면서 말이 흐트러지고 높은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높은 거 낮고가 뭐냐면 사람의 어떠한 그 신분고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부모 형제도 잘 못 알아본다. 친구인지 동생인지 이런 것을 못 알아본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여러분 정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조문을 그냥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증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생각한다면은 직시하는데 그냥 직시하되 눈동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멍한 상태죠. 멍한 상태. 우리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서모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그리고 천만하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누울 수 없다. 눕지를 못한다. 이것이 바로 조혈이 심한 경우이니 마땅히 그때는 조이생기탕을 쓸 수가 있다. 처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조문을 계속해서 많이 봐야 된다는 거, 주석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열심히 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20번, 30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고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일 하루에 몇 줄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글 쓴 사람의 의도, 내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순서다. 그리고 나서 현대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따져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앞에 조문에 태양병이다, 양명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대체로 후세에 누군가가 다 집어넣은 글입니다. 발안을 많이 했다. 발안을 많이 했건을 또 거듭 발안하는 경우는, 자, 1차적으로 발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다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안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향후에 벌어지는 일이 예사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진액하고 연관성이 있다. 진액 부족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안 다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발안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치료법이. 거듭 발안했다. 그런데 여기서 만기양하야. 그 사람의 양기를 손상시켜서.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뜻이죠? 이게 추리죠, 추리. 추리입니다. 향후에 벌어지는 일은 망양, 탈행 망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증상이다라는 것을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다음에 조문을 읽어보면은 이 만기양과 증상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서모하고 맥이 아주 그냥 끊어질 듯이 저가 됐다는 거죠. 단해졌다는 거죠. 죽고 맥이 저절로 조화를 일으키게 되면 죽지 않는다. 만기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과연 올바른 표기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양은 원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은 그냥 발언을 많이 했다. 이거는 사실적일 수가 있죠. 근데 거듭 발언을 했다. 이것도 사실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났더니 서모하고 맥이 촉박해지면서 위태로워졌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 맥이 다시 조절되면서 경우를 보니까 회복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자, 발안을 많이 하고 나서 거듭 발안하니 그 탈진액이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진액이 너무 손상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진액이 손상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망양으로만 귀속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망음으로 귀속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기양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벌어지는 서머, 단기 이런 것은 맥단 같은 경우는 망양증이냐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음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문에는 망양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망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디도 망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백호탕증 같은 경우는 음이 고갈되어졌을 때, 음이 고갈되어지면서 진액이 그랬죠. 음이 고갈되어졌다는 게 뭐죠? 진액이 고갈되어지면서 조혈이 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가지고 망양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상당 부분은 오히려
소위 말해서 음이 고갈되어지고 조율이 발작되어지는 그와 같은 백호탕증이라든가 승기탕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말하기를 만기양이라고 하니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한 50%도 이것도 50%인데 이렇게 만기양으로 단정졌죠.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니겠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견해이다 이런 소리예요. 무릇 서머라고 하는 것은 양명으로 전속하는 가운데 조열이 급박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다. 증후인데 만약에 망양으로서 사역탕의 증후로서 생각한다면 여기 망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망양이라는 말 자체는 부자재를 써야 된다는 조건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탈핵망양증이니까 사역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재를 어쨌든 써야 된다는 거죠. 계지가부자탕이라든가. 그러게 되면은 속수대패가 장차 이런다. 의도치 않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차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 가히 상가하지 않겠는가,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조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위탁된 또는 참보 이러한 말에 사실에 대조해가지고서 이것이 맞는지 불합리한지 살펴봐야지. 무조건하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썼다, 중경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기양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글 읽다 보면 도처에 여러분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버리면은 만기양 이것은 위탁이다. 다소 어느 정도 오해의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병세의 그 증거를 근거해서 판단해야 오류를 면할 수가 있다.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 서머는 맥이 마땅히 대실하거나 홍할하다. 대체로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맥이 오히려 짧고 죽는 경우는 먼저 음이 고갈되어지고 여기서는 탈핵한 거죠. 먼저 음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또한 양이 또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양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음이 고갈되고 나서 양 또한 고갈되어졌다. 제가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양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도 있지만 서로 의존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서로 의존적일 때는 음과 양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머무르는 집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말해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존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음은 양의 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음이 고갈되어졌다는 것은 장차 양도 또한 고갈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기양으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음이 고갈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자화자는 병세가 완만해지고 서머가 풀린 것이니 병증이 저절로 낫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글은 이번 2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서 화면이 부셔가지고 이번 212번 조문은 상한론 조문 가운데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양명병 특히 승기탕 조문 가운데 다른 것도 굉장히 잘 썼지만 병정에 관해서는 이만큼 탁월하게 잘 쓴 글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한번 해보죠. 상한에 토법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증이 풀리지 않고
결국은 했다는 거죠. 한토하법을 썼다는 거죠. 여기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고위들이 실행했던 그 방법들을 1차적으로 한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어떠한 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없어요. 그냥 상한에 외감에 노출되어 사람한테 토법을 쓰고 합법을 그냥 쓴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웬만한 병증은 다 이것으로서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변을 못 본 지 불대변한 지 5, 6일이 되었다. 여러분 이틀만 대변 못 봐도 힘들죠. 여러분 이 대변 못 본 사람들의 그 고충을 대변을 잘 보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기분이 아주 뭐 다운되고 안절부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10여일이 경과됐어요. 대변을 못 본 지. 자, 이제 여러분 상상이 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자면 일포소 발조혈이라고 하는 거. 일포소라고 하는 것은 초저녁 오후 한 5시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5시경에 오후 5시에 조혈이 발작을 함으로써 오한하지 않죠. 이 말 속에는 반오열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대로 열을 싫어한다. 오열을 의미하고 있죠. 반자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불오한이라는 말 속에는 오열한다라는 뜻이 있죠. 도고여 견귀상. 혼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마치 귀신을 본 것 같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조혈 발작에 의한 반응이죠. 정신이 여러분 넋을 놓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젊었을 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 신음소리하고 뭐 난리가 났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병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발한즉, 이걸 뭐가 발하다는 뜻이죠? 발하는 즉, 뭐가 발하죠? 조혈이 발작한다 이런 소리죠. 결국은 조혈이 발하게 되면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무상,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고 저더러 글을 쓰라 그러면 이거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건 관찰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글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치 못한 거, 우리가 못 보는 점을 본다는 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옷을 만지작거리고 더듬 옷을 그냥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막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안절부절한 표현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순위모상하며 척이불안, 뭔가 놀라가지고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그리고 미천직시, 약간의 그 호흡곤란과 혼몽한 상태, 눈이 그냥 멍해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맥이 현한 자는 생하고 삽자는 사고 미자는 다만 반려하고, 이런 것은 후세 사람이 갖다가 끼워놓은 주석, 일종의 주의 문자죠. 주의 문자. 이런 거는 참고만 하고 반드시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다. 여기 맥이 삽하다고 하는 거예요. 맥이 깔깔하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매끄럽지 못하다는 표현이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후세에 벌써 사람들이 맥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숭상하는 풍조가 발생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일포소 발조혈, 도거여경귀상, 이와 같은 명백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근심걱정하고 그리고 약간의 호흡곤란과, 약간의 호흡곤란은 아니죠.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호흡곤란과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는 상태. 이보다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굳이 이와 같은 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맥상이 있다고 해서 살고 삽하다고 죽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발상 자체가
후세의 맥학이, 맥론이 독립적으로 발생되어지면서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조문 사이에다 끼워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대승기탕으로 치료한다. 만약에 한 번 복용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은, 꼭 설사나 대변을 보게 되면은, 예. 그리고 멈추면은, 예. 다시 뒤에 복용을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상한론 조문, 한 400여 조문 가운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조문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쓴 글도 비교적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쓰여졌다고 하는 건 20개를 꼽는다면은, 20개의 조목을 꼽는다면은, 이 조문이 거기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저는 이 조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문을 읽을 때 항상 미상불이라고 항상 여러 번 감탄한다. 이거는 그냥 예전 사람들이 책 보다가 감명을 받으면은 쓰는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미상불, 삼치타노라 이런 것은 그냥 관용구예요. 항상 감탄한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감탄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조혈로 인한 급증, 심한 병증 때문이며, 핍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또 이겁니다. 핍진. 이게 핍진은 뭐냐면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 사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그대로 직접 마찬가지로 글로써 어떠한 사실을 표기하는 데서 정확하게 했다는 것. 사실대로 표기한 이유며, 또 승기탕이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주석으로서 주예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문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의학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느꼈죠? 조혈이 얼마나 무서운가, 조혈이 발작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옛날 사람이 어떤 표기 방식, 후세 사람들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 중경서에 흐르는 그 표기 방식이 얼마나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병증에 그 하찮은 승기탕 가지고서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 근본적인 본원에서 파악하지 않았다면 능히 이와 같이 기술하지 못한다. 그리고 능히 이와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단은 뭐죠? 승기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복용시켜서 합법을 써서 설사시키면 낫고, 이와 같이 능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안목이 있어야지만이 그와 같은 증상을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론에 나와 있는 증상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더러 글을 써보라 그러면 그렇게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본원에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항탕 조문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정말로 멋진 글이에요.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해석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글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가. 자, 선생은 오래전 앞에 계시고, 이것도 관용적인 말입니다. 우리들은 천세제후로다. 이거 제가 보니까 잘못 썼네요. 이거 후자, 뒤후자입니다. 뒤후. 몇 개, 이거는 제가 본문에서 고쳐놨습니다. 파일에서 미처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경 선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앞에 계시고, 그것을 배우는 우리들은 수천 년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음에, 우리가 중경서를 같이 공부하죠. 그 책을 읽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완연하게 분명하게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실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예,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감흥이 글을 보고서 흥분되어지는 강의, 활발발언이다. 이건 잘 쓰는 용어인데 주자서에 보면 주자 글을 읽다 보면 사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 원래는 이제 명도 선생이 이제 인용한 말인데 이것은 불교 성가에서 쓰던 용어예요. 성가에서 쓰던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가적으로 이제 성리 학자들이 많이 쓰면서 조선시대 학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활발발하다. 예. 생동감이 넘친다. 이 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소리예요. 마치 그것은 뭐냐면 어느 선승이 깨쳤는데 그와 같은 선승이 깨친 말이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불자들로 하여금 의미가 확 와닿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불교적인 용어 가운데 사실은 그 중국 그 당나라 송나라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선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뭐 쓰던 용어들이 유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또 끼낀 위인처라는 말이 있어요. 끼낀. 아주 사람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것도 금계유라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끼낀 위인처. 이런 게 전부 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것도 활발발하다.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소리죠. 살아있는 용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천 년 전에 글을 봐도 성경을 보던 불교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전을 보는데 그 글들이 활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어있는 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부대변 12열이 대변을 못 본 지 10여일이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 조열이 발작함으로 인해서 그 극증에 이르게 된다. 이르는 시간이니 이때 되면은 정신이 혼몽해지고 수족이 조동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순위무상이 수족 조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절부절하고 호흡도 곤란하고 혼자서 말하는데 귀신을 본 것 같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순위무상하면서 출처기 불안, 막 근심 걱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호흡곤란과 눈이 약간 흐리멍텅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여러분 증상이 어떻죠?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하다면 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가 있으나 중경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예요. 중경의 입장에서는 중경이 보는 관점에서는 병정의 반응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중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조열이죠. 그러니까 조열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글을 쓸 때 그 체와 용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쓰는 게 많아요. 어떠한 본체와 그 본체로 인한 현상들을 글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이라는 말 그 우리가 중용에서 배웠죠. 현. 드러나다. 숨겨져 있다. 미. 이거 적을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숨겨져 있다 이런 소리죠. 미지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지현. 은미한 것이 드러난다. 이 조열이 바로 은미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전부 다 정신혼몽에서부터 즉시 이것은 전부 다 드러난 거예요. 미지현이라. 그러니까 정의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채용 일어나고 현미무가 드러난 것과 그 드러난 이치는 차이가 없다. 틈이 없다.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을. 그런데 이거는 성리학 이전에 무려 1000년 전에 형성된 글이잖아요. 상한론은. 그런데 그 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멋진 글로 중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 미지현이라는 말 우리가 중용에서 배웠죠. 미지현. 은미한 것. 은미한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현미를 여러분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은미한 것은 일종의 어떤 본체적인 것. 본체. 현은 뭐죠? 현상, 작용.
여기서 핵심은 뭐죠? 조열이에요. 조열. 예. 조열 이면에 조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쓴 거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용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우리가 주자 철학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배웠지 않습니까? 같이 사서를 통해 가지고서 예. 여러분 사서에 쓰여져 있는 주자의 집주가 주자 철학의 집대성인 거예요. 엑기스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거기에는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게. 중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뭐 그 희노애락 미발위 중요 발이 계중절 위조하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연. 이 현상의 그 원리는 은미한 거고 그 원리에 작동되는 현상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미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짐. 숨겨져 있는 거. 현은 뭐죠? 드러남. 예, 드러남이에요. 우리는 이 드러남을 통해서 추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상한눈이 그와 같은 문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써져 있다. 예. 그런데 중경이 여기서 중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병정이잖아요. 아무리 증상이 위급하면 위급하다 할 수 있고 위태로우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병정의 그림자다. 그림자. 예.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 실질적으로 중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예. 파악한 거죠. 자, 그런데 중경이 곡진기정 그 정황을 그림자를 두루두루 다 했다. 다 한 이유는 이런 소리예요. 요 써있자가 있을 때는 뭐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조열을 경고하기 위함이지 극증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병정을 위급한 병정을 두루두루 묘사한 이유는 야, 잘 봐라. 이것은 모두 조열에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시지 극증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나 그 극증에 당해서 중경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얼마나 무서운 증상들을 쭉 나랬는데 근데 중경이 써놓은 처방을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네. 여기에 왜 승기탕이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기탕을 쓰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결과적으로 우회라고는 회오라고 해도 되고 우회 우리가 피해가는 거 직진하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회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경 스타일은 우회법이 없어요, 대부분. 예, 그냥 바로 그 발본색원하는 거죠. 예. 우회하는 바 없고 가차하는 바 없다. 글 쓰는 데 있어도 둘러대고 이런 게 없어요. 원래가. 예. 후세 사람은 여기에 여러분 많은 벌써 자기 개인 사견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로지 증상만 가지고 얘기하고 다른 것을 일체에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것도 불교적인 용어죠. 단도직입. 바로 단칼 들고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본색원했다. 글을 통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기상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에는 그 사람의 기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경서 읽어보면요, 이분은 진짜 성격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 단도직입이 있죠. 그냥 글 쓰는 방식 자체가. 예.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논어를 통해서 공자의 기상을 배워야 되죠. 맹자를 통하면은 맹자의 소위 말해서 호연직이라든가 이런 글을 배우는 거잖아요. 기상을 배우는 거죠. 글자를 배우고 해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글 쓴 사람의 기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맹자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명도 선생이 그랬잖아요. 논어를 읽고 공자의 천지의 기상을 느낀다. 야, 그거 대단한 거죠.
예, 명도는 논어를 보고서 천지의 기상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기 상한론 조문을 읽고서 무슨 기상을 느끼죠? 예, 저는 바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산에 그냥 정말로 예, 상남자 스타일의 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도 면밀하지만은 글이 간결하면서 예, 본질 쪽으로 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글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를 읽는데 합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설사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조혈을 치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극증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고 해도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정신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아이고 예, 진심시키고 안심시키고 보혈시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중경이 의도한 치료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겨를에 승기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예, 당황하게 됩니다. 환자가 저와 같은 심한 병증을 초래했을 때 여러분 딱 그냥 잘라가지고 승기탕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본원에서 터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중경서를 눈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십조탕 그런 거 못 씁니다. 무서워서. 예.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 쓰는 방식은 단순히 어떠한 그 병증에 대한 해석과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이면의 것. 그래서 저는 그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쓴 글 가운데에서 마항탕 조문과 이 승기탕 가운데 이 조문을 굉장히 비교적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잘 쓰여진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글은 끝났는데 제가 이번에 교정을 하면서 요 그 굴을 또 집어넣었어요. 예. 노파심이죠, 이것도. 예.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경방의 활용이, 경방, 예. 중경서 처방을 말하는 거죠. 예. 경방의 활용이. 여러분, 요 경방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오래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경방이라는 말은 막 후세 사람이 함부로 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나라 때 이미 쓰여진 용어예요. 경방이라는 게. 예. 경방의 활용이 비도 뭐뭐뿐만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고 또한 후세에도 적용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경서의 처방이 옛날에만 통용되고 오늘날에 통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예, 전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예. 시대에는 옛과 고금이 있고 처방에는 여러분 시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고방 가운데 아무리 좋은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에 맞지 않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처방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용을 배웠던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 시의. 상황에 맞춰야 된다. 예. 상황에 맞춰야 된다. 자, 여러분 아무리 변비가 있고 그래도 예. 무조건 승기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요즘의 말로 하면은 예. 저는 승기탕을 간혹가다 복용도 하지만 예. 요즘에 나오는 뭐 장익균 그런 것도 예. 간혹가다 복용을 합니다. 매일. 예. 그러나 인간의 생리병리가 옛과 지금에 관계없이 똑같다. 예.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4만 년 전이나 고인류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 형태는 생리와 병리는 같다는 거예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어찌 옛날 사람은 경방이 살리고 후세 사람은 상해를 입히겠는가. 예.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예. 이것은 각자의 눈높이에 달려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방은 죽은 처방이 아니라는 것. 현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요.
너무 이 한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한토화 치료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간 치료법들이 고방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마왕탕이라든가 승기탕은 그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본질을 치료했던 약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양력으로 신정인데, 여러분 그냥 요즘에 보면 하루에도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막 많은 시민들이 시내에 나가서 막 하고 보면은,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태극기 부대다, 나라를 위한다, 아니면 저 인간들 할 일도 없이 저기 나간다, 이렇게 각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내내 길거리에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좋은 뜻으로 저희는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